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금요일쯤에 누가 비대위에 함께할 건지 비대위원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른바 출근길 문답 한동훈 위원장의 도어 스태핑에서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저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 포위론이나 세대 교체론이라는 말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호 사범은 10대에 세계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제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 했고요. 히치콕 감독은 60살 때 사이코를 만들었죠.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세대 포위론이나 어떤 세대를 나이를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정략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 정치인이 아닌 사람 위주로 구성할 거고 동료 시민, 어제부터 이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참고하고 차용해서 그전부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많이 썼습니다만 동료 시민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실 거라 했는데 아까 저희가 화면에 잠깐 꾸며봤던 내용들이 바로 다음 화면이에요. 그동안 언론에서 좀 먼저 나간 경향도 있지만 7, 8, 9,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심으로 비대위 꾸릴 수 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창호, 조지 포먼 이분도 참 오랜만이네요. 히치콕 감독, 그 세대 포위론과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여의도 문법 사투리는 이제 쓰지 않고 5천만이 이제 쓰는 표준어 쓰겠다 했는데 정치는 이제 말로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예. 정치는 이제 그 인물부터 이제 완전히 대폭 물갈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물갈해라. 기존의 정치판을 완전히 찢어버리라. 뒤집어버리라. 이런 이제 그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 점에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기존의 낡은 정치인보다는 새로운 비정치인을 위주로 구성하겠다. 이거는 저는 상당히 그 방향을 바로 잡았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저기에 놓은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이런 이제 그 프로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이런 분들에게 각 분야에서 위촉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보이거든요. 우리 그 스포츠계든 아니면 이게 연예계든 어느 분야든지 다 그 분야에서 일각견을 이룬 이런 이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모시겠다. 저는 아주 대폭 물갈이는 잘한 방향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 좀 덧붙여보면 왜냐하면 지금 7, 8, 9 세대뿐 아니라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역량 있는 사람 위주로 꾸리고 특히 저는 비정치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그러면 정치 경험 없는 사람들도 비대위원 같이 함께하고 실제로 그럼 비대위원 중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저는 물갈이라는 게요.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60, 70대에도 건전하게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예. 이런 분들에게 참신한 분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무조건 이게 어린 사람 이게 아니고 사고가 기존의 낡은 정치 문법을 탈피하는 이런 데 분이고요. 아마 이제 그 비대위 구성이 저는 그래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 사회에 내 헌신해서 희생을 하겠다. 예. 이 정도 있으면 저는 비대위원 자격은 충분하다. 뭐 정치판의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니라 봅니다. 나이,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비정치인에 집중하겠다. 오늘 메시지로 좀 비대위원 구성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첫 수락연설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가 총선에 비례된 지역구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걸 물갈이로 보는 시각도 참 많아서요. 그런데 오늘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제 막판에 총선 채비를 하면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강명구 전 비서관, 주진우 비서관과 이원모 비서관 이러면 이번 주에 사직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또 여러 고민거리들이 교통 정리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용산 참모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점수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예 물갈이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물갈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대당으로서 평가하시겠어요?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 아니,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을 보면은 약간 정면 승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첫 일성 중에 하나가 내년 총선 비례 지역구 다 불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진우 비서관과 이현무 비서관도 윤핵관 중에 윤핵관, 또 특히나 이제 검핵관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어디에 출마할지, 어디에 전략으로 아니면은 뭐 경선 지역으로 갈지가 굉장히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이분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주에 그때 바로 뭐 공직 사퇴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 시간이 2주 정도 남긴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되게 앞당긴 것을 보면은 정면 승부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을 뭐 교통 정리해가지고 뭐 불출마 시킨다거나 험지 출마 시킨다거나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서초동에서 같이 동고동락한 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분들을 좋은 지역구 뭐 예컨대 주진우 비서관은 부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또 제2의 뭐 그 윤석열 아바타 이런 프레임에 또 걸리는 게 이제 딜레마일 텐데 어떻게 이거를 잘 뭐 또 극복해 나가는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이름 석자를 공천장에 누가 도장을지 이름을 찍어줄지 공천장에. 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님. 예. 오늘 여당 내부의 반응만 보더라도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 됐는데 여당 후보들의 총선 진퇴 여부 결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대구가 지역구인 홍석준 의원 얘기는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영남 물갈이가 우려된다. 이런 것들이 아까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경계하는 이른바 쇄신, 혁신 이런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내부의 인적 쇄신인데요. 일단 비대위원 인선에 있어서 뭐 파격이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 국민의힘의 가장 큰 기득권은 이제 영남 기득권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이 한 50% 정도가 영남 의석인데 이분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김기현 전 대표도 대표직을 던질지언정 지역구를 지키겠다 했던 것도 이제 그런 기득권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연도 없지만 빚도 별로 없습니다.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빚이 좀 있죠. 지난 대선 때 빚을 졌으니까. 그런 면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지 않겠나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내부의 불안감들이 형성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존의 기득권을 정리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자리에 어떤 인물들을 공천하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앞서 이제 공교롭게도 사표를 낸 비서관들을 봤더니 전부 다 이제 대통령 측근에 있는 그러니까 용산 그 참모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과 또 대통령과 검찰에서 인연이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를테면 기존에 기득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걸 두고서 과연 개혁 공천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한편에서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이른바 요즘에 무슨 뭐 킬러 콘텐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킬러 3대 문항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첫 시험대 얘기. 여당 내부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한동훈 표 혁신과 쇄신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많이 긴장하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례적으로 그 신지호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이런 홍보를 하나 했는데 국민의힘의 후원금이 급증하고 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뉴스탑10에 뭐 목금 사이로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지명된 이후로 아주 소폭이지만 당원 가입이 늘었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후원금 급증했다. 효과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 저게 그러니까 그 보수 지지자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 흐름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 이때 이렇게 되면서요 보수 지지자들이 좀 널브러졌습니다. 널브러져 갖고 우리 이 인기 프로그램인 뉴스탑10도 잘 안 보려고 그러고요. 네, 뭐 그랬습니다. 보실 분들은 다 보던데요. 이런 말씀 보는데 이제 그 시청률의 변화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잡히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이 그 조회수라든가 이런 게 그 흐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뭐 한번 해볼만 하네. 우리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예. 이런 분위기, 에너지가 지금 상당히 좀 분출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저 후원금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희가 제 자랑해서 죄송한데 저희는 어쨌든 진영 상관없이 많은 시청자들이 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정치인 비대위원장 얘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권 해석들이 많았다면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